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오늘은 6월 셋째 주 추천 도서들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문학분기 도서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좀 준비하면서 오히려 문학분기가 쉽지 않을까 그랬는데 문학분기 책 추천이 더 어렵네요. 왜 그러냐면 문학이야말로 약간 아이들마다의 어떤 성향? 내가 재밌는 이야기와 그렇지 않은 이야기가 좀 다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추천드리는 건 대치동에서 아이들이랑 실제로 수업을 하는 도서들이다 보니까 혼자 읽을 만한 책들 외에도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책들을 추천을 해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천 리스트는 우선 참고 자료다, 이렇게만 꼭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더 좋은 추천 책들 있으시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초등학교 1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학교에 간 엘리사우루스. 엘리가 이 주인공 소녀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공룡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자기를 엘리라고 부르지 말고 엘리사우루스라고 불러달라고 그러고, 밥 먹을 때도 엘리야라고 하면 대답 안 하고 막 康康 이렇게 공룡 소리 내고 되게 재밌어요. 아이들은 읽으면서 좀 어떤 생각을 과연 할까? 이런 호기심이 좀 들었습니다. 책의 내용들은 뭐 이해하기 전혀 어렵지 않고요. 읽기 독립 단계, 책을 혼자 읽어가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소리내서 또박또박 읽는 훈련을 하기에 적합한 글밥 수준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조금 와닿았던 부분은,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공룡을 좋아하고 어떤 아이들은 로켓 좋아하고 어떤 아이들은 자동차 좋아하고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유치원 시절에는 서로 소통이 안 돼. 다 자기네 얘기만 하니까. 근데 이제 1학년이라고 하면 함께 어울려 지내는 첫 훈련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떤 친구는 공룡을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또 다른 걸 좋아해. 그런데 서로 다른 것들을 인정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내심, 야,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로 성숙하게 나와 다른 친구들을 수용해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진짜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가 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 과정들을 어른들이 혹은 자기들끼리 또래 집단에서 잘 배워야 될 텐데, 요즘 들어 초등학교 교육에서 뭐 인성이 문제다, 뭐 어른들이 심각하게도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친구 사귀고 친구들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아직은 좀 어색한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 책을 읽으면서는 그 친구들을 사귀는 법, 또 나와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친구들이 엘리에게 다가와 줬던 것처럼 엘리사우루스는 어떻게 친구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좀 대화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추천 도서인데요. 짠! 한밤중에 고양이 손님. 자, 이 책은 사실 추천드리면서 아마 이 책은 잘 모르실 거야,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일본 작가의 글이고요. 다카노도 호오코, 아주 유명한 작가인지 사실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버랜드 시리즈에 나온 문고판 내용들 중에서 이왕이면 한국 작가들 말고 외국 작가가 쓴 작품들을 좀 재미있게 읽을 만한, 근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면 영국이나 미국을 떠올리잖아요. 유럽 쪽이나 아시아 쪽 작가들의 저학년 도서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 책이 그런 책이고요. 우선은 고양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 주제가 등장을 하고요. 사실 알고 보면 이 고양이가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이 뭐냐면 도둑이에요. 자, 근데 이 도둑은 도둑인데 너무 귀여운 도둑이죠. 그래서 한 남매가 밤중에 찾아온 고양이 도둑을 만나서 벌어진 한 사건을 다루는데, 일단 사건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약간 비슷하게 작품을 생각해 본다면은 책 먹는 여우 생각나는 것처럼 도둑이라는 직업이긴 하지만 결코 미워할 수 없는 아주 귀여운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단적으로 뭔가를 도둑질 하거든요. 근데 이 고양이가 떠나고 나서 편지를 하나 보내옵니다. 편지의 내용이 너무 미워하기엔 힘들어요. 공감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재미있게 이 소재를 접근시켜 줄 수 있을 만하고요. 고양이를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동물들이 참 많잖아요. 주변에 있는 동물들의 하나의 스토리, 하나의 캐릭터를 입혀보는 연습을 해보면서 저 고양이도 혹시 고양이 도둑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확장시키듯이 아이들이랑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이야기를 창작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프린들 주세요. 지난주 설명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프린들이 아니죠. 프린들은 볼펜, 펜의 이름입니다.
지난주에는 왜 이 프린들 주세요가 하나의 마을의 사건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그 일 이후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이 등장했던 주인공이 이제 나중에 대학생까지도 잘하거든요. 그러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이야기들을 감동적으로 전달하는데 그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편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내용이 이해가 되잖아요. 이 책은 거의 뭐 문고판 버전이긴 하지만 분량이 한 14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사실은 혼자서 책을 읽긴 했었어도 짧은 이야기까지 호흡했던 친구들이 긴 이야기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좀 많지 않았을 텐데 이 책이 그런 계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읽기 분량을 늘릴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요, 책이 일단은 좀 읽고 싶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3학년 시기에 책 선정 굉장히 신중하시겠죠? 자, 이 책이 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용이 지루하지도 않아요. 장별로 계속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개연성이 있게, 또 마지막 뒷이야기가 궁금할 정도로 스토리가 잘 짜여져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언어, 단어나 이름에 대한 규칙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왔었다면 후에 가서는 그 규칙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 특히나 선생님과 주인공 사이에 담겨져 있는 사제 간의 관계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 그런 내용들이 또 후반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야기들이 곳곳마다 재밌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들마다 감동받는 요소가 다를 텐데 책의 전반부뿐만 아니라 후반부까지도 재미를 쭉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4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자, 표해록. 자,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행문이죠. 조선시대의 14세기쯤 중국을 방문했던 선비의 기록인데 사실은 재미가 잘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시절에 있었던 사건들을 머릿속에 그려보거나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없다면 사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통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배경을 좀 이해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래 문학분기이기 때문에 꾸며낸 이야기들을 읽어야 되는데 이 사실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 비문학 독서에 흥미를 많이 못 갖는 친구들은 좀 재미없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도 읽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 분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장르의 글들을 읽는 게 목표입니다. 따라서 문학에는 수필이 있거든요. 기행문도 그 수필의 한 종류인데, 자, 기행문 혹은 이런 수필류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이런 일을 했다더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이 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오늘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낼 수 있는 읽기, 이게 바로 수필과 기행문 읽기의 특징인데요. 이 책에서도 그런 목적을 좀 갖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필자가 우여곡절 끝에 중국까지 도달하게 되고 북경에 이르게 됩니다. 중국의 수도죠. 북경에 과거 한 몇백 년 전 조선 사람이 도착하기 위해서는 정말 목숨 걸고 여행을 해야 했어요. 자, 그만큼 여행이라는 것 자체, 다른 나라를 방문한다는 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게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그곳에 꼭 다녀와야 될 간절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토록 힘들게 다녀오고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과연 이 주인공은 중국을 다녀오고 나서 그 시절에 조선 사람으로서 중국을 보고 대륙을 보고 와서 무엇을 얻어왔고 무엇을 얻고자 그 길을 떠났던 것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책을 읽는다면 훨씬 재미있게 읽을 것 같고, 아, 기행문은 이렇게 읽으면 되는구나, 내게 와닿는 그 한 포인트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읽기를 바라고요. 또 혹은 그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갈 경우에는 이 책의 경우에는 원문 사이사이마다 이 번역자가 다듬어 놓은 글들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충분히 해설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특히 고전, 좀 옛날 글들일수록 이 해설서가 친절하게 쓰여져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해설도 참고해서 읽는다면 훨씬 더 의미 있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5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입니다. 짠! 산세알 물세알. 박목월 동시집입니다. 청록파 시인 3대장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 박목월 시인이 사실 알고 보면 동시 작가이기도 하세요. 동시를 그냥 아이들의 말놀잇감이 아니라 어떤 예술적 장르의 부분으로까지 승화시켰던, 그래서 아이들의 정서 속에 담겨있는 인간 본연의 그 아름다움의 가치들을 시라는 형태로 풀어내는데 아주 탁월했던, 저희가 이제 보통 아이들한테 시집을 읽으라고 할 때 뭐 시의 어떤 상징이라든지 언어적 표현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도록 자꾸 시키는데, 그 이전에 초등학교 중고학년 시기에는 감상하고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좋아요. 저는 그러려면은 한 작가의 여러 작품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왜요? 자연스럽게 공부하지 않아도 그의 그 심상과 상징의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따라서 공부하지 않고 편하게 재미있게 다만 여유가 된다면 좀 소리내서 읽어봐도 좋겠다 싶습니다. 박목월 시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또 흔히 알고 있는 시의 작가이기도 하세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이거 다 아시죠? 예, 바로 우리가 부르는 동요의 가사입니다. 박목월 시인의 얼룩송아지라는 시의 가사에 멜로디를 붙여서 부르는데 한번 이런 질문 던져보세요. 야, 누구누구야? 너 혹시 이 노래 아니? 학교에서 요즘 이 노래 배우니? 이게 옛날 노래라서 요즘 안 배울 것 같지만 동요들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엄마 알아. 이 노래에 있는 말이 바로 박목월 시인의 그 시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계기를 만들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동화적인 신비로운 세계 안에서 빚은 꿈을 담으려고 애를 썼다. 이게 시인의 의도였던 거예요. 그 시인의 마음을 좀 기억하면서 이 시를 읽어준다면 헤아려보는 그 노력만으로도 뭔가 느끼는 게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6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인데요. 짠! 국어교과서 작품 읽기. 자, 이거는 중1 과정인데 시리즈는 우리 지난주에는 뭐 중등 과정에서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었어요. 수필은 초6도 읽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짧거든요. 뭐 한 편의 수필이 길어야 한 4쪽, 5쪽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성취감 있게 금방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수필을 읽을 때에는 그냥 일상적인 경험인데 어떻게 이 작가는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어떤 교훈을 찾아내기도 하고 의미를 발견해내기도 하죠. 책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수필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모난 수박이에요. 네모난 수박. 정호승 시인의 수필입니다. 네모난 수박을 보고 충격받았다. 이 네모난 수박을 보고 놀라웠던 시인의 경험을 수필로 쭉 이어가는데 재미난 통찰이 있습니다. 네모난 수박이 과연 수박일까요? 수박하면 다들 어떤 생각 드세요? 겉모양, 색깔 생각나시죠? 맛도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모양은 둥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수박하면 둥그런 것일 텐데 아니야 엄마 수박 네모네 라고 얘기하면 수박이라고 어머님들이 인정하시겠습니까? 자,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틀이라고 하는 건 수박이 둥그렇다와 같이 너무 당연한 것들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당연한 틀이 가끔 이런 놀라운 모습에 의해서 깨어지고 나면 내가 믿고 있던 게 무엇이었나? 과연 그 수박의 본질이 무엇이었나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심오한 깨달음이에요. 과연 본질이라는 게 뭐지? 근데 그걸 겨우 네모난 수박을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와, 그 통찰이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들을 관찰하고 그 관찰한 내용에서 뭔가 생각의 힘을 끄집어내는 연습하기에 수필만큼 좋은 장르가 없는 것 같아요. 길게 솔솔 쓰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에서 나의 느낌을 끌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수필적 글쓰기에 대한 자극도 되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작가들의 이 상상력에 감탄할 수 있는 그런 시리즈이기 때문에 또 나중 가서 중학교 가서 배우게 될 작품이니까 공부에도 도움되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추천도서입니다. 금오신화. 자, 김시습 작품이죠. 김시습, 우리나라 천재적인 작가로 유명하죠. 세조 시절에 1435년 세종에서 세조 넘어가는 그 시기쯤을 사셨던, 굉장히 개인사적으로는 되게 불운했던 일들도 많이 경험했던 그런 천재인데, 그가 지었던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당시에 뭐 유교, 불교, 전통, 민속에 대한 소재들을 가지고서 현실 속에서 잊기 어려운 굉장히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지어낸 걸로 유명해요. 금오신화는 총 5편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만복사 저포기, 이생규장전, 치유부벽전기, 남연부주지, 용궁부연록. 뭐 제목만 들어봐도 대충 예측이 돼요. 용궁부연록. 용궁 다녀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만하고요. 자, 이생규장전. 뭐 이건가 주인공이 이생인가?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이 작품이 다루고 있는 어떤 소재들이 굉장히 신비로워서 일종의 판타지 작품이라서 조선시대 판타지는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고요. 처음에 말투가 어색하고 한자어가 나오는 것 같아도 그 어려움을 조금만 극복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이야기가 짧습니다. 한 편 한 편의 이야기가 한 30쪽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금방금방 읽을 수 있고요. 또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 소재가 예를 들면 남녀 간의 사랑, 효,
그 다음에 저승체험 같이 청소년 시기 아이들한테 굉장히 흥미를 끌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재들을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흥미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작품들이 중요한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에 김시드 작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고전이 가지고 있는 뭐 권선징악 같은 주제라든지 아니면 현실적이지 않은 어떤 소재들을 다루는 어떤 문학 작품의 특징이라는지를 굉장히 쉽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공부하는 데 대비된다. 그렇게 설득하시면서 꼭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오신화는 사실은 판본이 굉장히 다양해서 출판사 여러 가지 걸 선택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소개해드린 미름사 버전 외에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작품 시리즈들을 가지고서 재미있게 읽어보도록 아이들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학교 2학년, 3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짠! 개밥바라기 별. 요즘 저희는 개밥바라기 별을 수업 때 직접 다루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책은 꼭 수업 때 다루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혼자 읽어도 재미있을 그럴 책이기 때문에 수업 때 우리가 딱히 권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스스로 읽도록 그냥 두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 애들 잘 안 읽으니까요. 자, 그러면 소설을 뭔가 읽고 싶어 하는데 맨날 외국 판타지만 읽고 싶어 해. 그런 친구들한테 우리나라 작품, 그런데 너무 오래되지 않은 작품 읽고 싶다면 이 황석영 선생님의 작품 추천드립니다. 어쩌면 오래된 작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굳이 찾지 않게 돼서 리마인드 해드리는 효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은요, 황석영 작가님이 자기가 이제 청소년 시기부터 청년 시기까지 실제로 자신의 경험을 반추해 보면서 이 작품으로 빚어낸 이야기였다고 하고요. 또 그 작품이 창작되어질 때 블로그에 연재를 하셨대요. 그래서 대중들이 쉽게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소재들로 담아 있기 때문에 성장 소설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있지만 그게 현대 아이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작품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이 책을 살짝 이렇게 들춰보면서 우연히 그 책이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허밀밭의 파수꾼. 허밀밭의 파수꾼도 굉장히 유명한 성장소설이죠.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이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이 두 작품을 조금 비교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얼핏 들더라고요. 똑같은 청소년 시기를 다루고 있는데 어쩌면 한국과 미국 문화가 다르죠. 두 작품 중 한 작품이라도 재밌게 읽었던 친구가 있다면 서로 다른 문화권의 또 다른 성장소설을 읽어보는 느낌으로 시각을 좀 넓혀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한테는 어떤 게 더 재밌는지 경험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밥바라기별, 우리 금성을 뜻하고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가장 빛나는 시기인 듯 하나 고민이 가장 많죠. 우리 아이들, 야, 너 뭐 그렇게 고민이 많냐? 라고 중학교 학생들 덜어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 시절은 또 그 고민이 그렇게 크잖아요. 오히려 그런 공감되는 기성세대보다는 책 속에서 만나는 주인공들과 형성하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학을 추천한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스트는 참고만 하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 책이라면 어떤 것이든 괜찮을 겁니다. 좋은 문학 작품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추천해 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좋은 추천 도서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